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멀람입니다. 요즘 홈카페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유행할 수밖에 없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핸드드립에 관해서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한 달 전에도 들어왔고 일주일 전에도 들어왔어요. 네, 이제는 미룰 수가 없겠네요. 저도 핸드드립을 좋아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컨텐츠인데 네, 오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커말람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과학적인 이론, 요걸 빼먹으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래서 핸드드립에 대한 과학적인 추출 이론 먼저 짚고 가볼게요. 그런데 이 이론은 핸드드립 뿐만 아니라 모든 커피 추출 이론이랑 똑같으니까 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요. 자, 집중해주세요. 자, 분쇄된 원두에 물이 침투해서 확산하게 됩니다. 이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확산의 뜻을 먼저 보시면 각기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만나서 섞여서 퍼지다가 결국에는 일률적인 농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수많은 커피가루에 물이 침투해서 이제 한 군데에만 뭉쳐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이 퍼져서 같은 농도로 맞춘다는 거죠. 이 확산을 잘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는 레벨링하고 탬핑에 신경 쓰는 거고요. 핸드드립에서는 이제 뜸들이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확산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프리인퓨전 같은 경우도 확산의 한 과정이죠. 자, 이 확산이 끝나면 이제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커피 추출이 되는 거예요. 이 삼투 현상, 이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물질이 만나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같은 농도로 맞추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확산을 통해서 분쇄된 원두가루에 농도 짙은 물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에 농도가 없는 새로운 물이 투입되면 삼투 현상으로 그 물이 원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원두 속 안에 있던 물은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농도를 맞추면서 커피 가루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그 현상, 그게 바로 추출이라고 할 수 있고 삼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용성 성분들은 물로 추출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수용성 성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못 빠져나오는 걸까요? 아니죠. 비수용성 성분들은 가수분의 반응으로 일부가 수용성 성분으로 바뀌면서 추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확산과 산투압 그리고 가수분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커피 추출이라는 거예요.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부 이 원리를 토대로 도구마다 물과 원두에 가해지는 힘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도구마다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야, 이거 진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요거 이해하시면 참 써먹을 일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핸드드립을 좀 더 알아볼게요. 핸드드립은 중력의 힘에 의한 대기압, 그러니까 1기압의 힘이랑 드리퍼 내부에 있는 리브 때문에 생성되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확산과 삼투 현상을 이용한 추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굉장히 어렵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 리브가 뭐길래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줄까요? 자, 리브의 뜻은 갈비뼈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드리퍼의 갈비뼈네요. 그리고 이 리브는 여과지랑 드리퍼를 밀착하는 그걸 방지해주면서 공기 흐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리브가 길고 많다면 공기의 흐름은 빨라지고요. 반대로 리브가 짧고 적다면 공기 흐름이 느려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공기 흐름이 빠르다면 추출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출구를 보셔야 되는데요. 구멍이 클수록, 추출구가 많을수록 추출 속도는 빨라지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리퍼를 고르거나 선택할 때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 드리퍼 내부에 있는 리브랑 추출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드리퍼 종류를 볼 건데요. 드리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책에서도 자주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가지 드리퍼를 소개해 드릴게요. 멜리타, 칼리타, 고노, 하리오, 이렇게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소개에 앞서서 제가 솔직하게 다른 건 다 써봤는데 이 멜리타 하나를 안 써봤어요. 네, 그거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다리꼴 모양의 멜리타 드리퍼인데요. 멜리타 드리퍼는 역사가 제일 깊은 드리퍼예요. 자, 먼저 이 리브를 보시면 길고 두꺼워서 추출이 빠를 것 같은데 추출구를 보시면 작은 추출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출 속도는 느린 편이고요. 멜리타 공식 추출법이 궁금해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뜸을 들인 후에 원하는 추출량의 물을 한 번에 붓더라고요. 네, 농담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로 이거 푸어오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구멍도 하나고 추출 속도가 느린데 푸어오버 방식이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진한 편이겠죠. 저도 사실 안 써봐서 맛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좀 편하게 푸어오버 방식으로 진한 커피를 드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드리퍼예요. 자, 그 다음은 칼리타인데요. 멜리타랑 굉장히 생긴 게 비슷해요. 같은 사다리꼴 모양이고. 그런데 이제 리뷰를 보시면 멜리타보다는 아주 조금 얇은 편이고요. 멜리타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추출구예요. 추출구가 멜리타보다는 좀 작지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멜리타보다는 추출 속도가 많이 빠른 편이에요. 이것도 공식 추출법을 찾아봤는데 네, 그 사이트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쉽게. 그런데 이제 칼리타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추출 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노노지 드립법을 시연을 했었죠. 이 노노지 드립법 제가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릴 건데 일본어 히라가나 노자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칼리타 공식 추출 방법일 거예요.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멜리타랑 비교할 때는 물 빠짐이 빨라서 추출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드리퍼인데요. 사실 진짜 이거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입문자용으로 엄청 유행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안 쓰긴 하죠. 네, 그 이유가 사다리꼴 모양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추출 기법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맛은 그렇게 진하지는 않지만 네, 깔끔하고 마일드한 커피를 내리기 굉장히 좋은 드리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일드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드리퍼를 추천할게요. 자, 이제 원추형 드리퍼로 넘어가 볼게요. 고노하고 하리오인데 고노 먼저 알아볼게요. 고노는 특이하게 중간부터 리브가 있어요. 그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세볼 수도 있겠죠. 이거 제가 세봤거든요. 네, 딱 15개 있더라고요. 굉장히 적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면 느낌이 빡 오시죠? 리브가 중간부터 있고 적다. 그러면 당연히 추출 속도는 느리겠죠. 그래서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진한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이 고노 드리퍼는 융 드리퍼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장인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드리퍼예요. 물줄기를 얇게 하거나 점 드립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드리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동안 이 드리퍼에 푹 빠져서 요거만 써서 추출해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요 드리퍼는 진하고 정성스럽게 장인의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추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리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외관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회오리 모양의 리브가 밑에서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이 있죠. 덕분에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거 공식 사이트 보니까 3분 이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나성형 드립 방법으로 추천해 주더라고요. 네, 이 하리오가 이제는 입문자용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뜨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추형에다가 추출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기법에 전부 다 맞는다는 거죠. 어느 드리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리오도 추출 방법에 따라 맛이 좀 달라지는데요. 물줄기를 얇게 해서 추출해주면 진하고 감칠맛이 나는 그런 커피가 나오고요. 두껍게 해줘서 빨리 추출하면 향이 깊고 깔끔한 맛의 커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만의 드립 방법, 그런 패턴을 연구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드리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추출하고 4가지의 드리퍼를 소개해드렸는데 좀 특수한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근차근 또 하나씩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해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드리퍼를 고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추출 속도예요. 그 이유가 태생부터 추출 속도가 빠른 드리퍼는 물줄기를 이용해서 추출 속도를 느리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태생부터 추출 속도가 느린 드리퍼는 절대 빠른 추출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입문자분들하고 초보자분들은 물줄기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추출 속도가 빠른 드리퍼를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두만 신선하고 맛있으면 어떤 드리퍼로 어떻게 내리든 애지간히 망치지 않는 이상 커피는 다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